태국 총리가 드디어 미쳤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한국인들의 방문이 기대한 것보다 적어 난리가 났었는데 자신들이 먼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관광객이 적게 온 것에 대한 복수를 하는 걸까요? 현재 태국 여행 관련 카페에 다수의 글과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추방당하는 한국인들이 절규하는 영상이 생생하게 찍혔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다짜고짜 길거리에서 여권 검사를 당하고 한국인이면 경찰이 무조건 잡아갔고 공항으로 압송당해 입국금지 처분까지 받았다는데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한국인이라면 쫓아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국가라면 가능한 일인가요?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요. 심지어 태국의 명분은 한국인들이 길바닥에 대변과 소변을 싸질러서 태국의 명예가 실추됐으니 강제 추방과 입국 금지를 한다는 것이었죠. 한국인들이 길바닥에서 볼일을 본다니 아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인 대신 중국 관광객만 받는다고까지 발표하며 한국-태국 관계가 박살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한국 추석 명절을 노리고 우리나라에서 반응하지 못하도록 이런 조치를 한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어이없는 점은 실제로 태국 길바닥에 대소변을 본 것은 당연히 한국 사람이 아니고 태국이 찬양하는 중국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하지도 않은 행위로 현재 누명을 쓰고 쫓겨난 것이죠. 길거리 한복판에서 대소변을 보는 건 중국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변 활동을 하고 21세기 문명인이라면 누구나 화장실을 이용하고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화장실이 없을 경우에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 이를 해결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일 텐데 중국인들은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태국에서 중국인이 일으킨 빅뉴스로 한 아이가 야외에서 소변을 보는 사진이 퍼졌는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건 소녀가 소변을 보는 장소였고 이 장소는 태국 방콕의 관광 명소인 차크리 마하프라사스로 과거 태국 왕실의 거주지이자 현재는 각종 행사, 국가 이벤트 용도로 자주 쓰이는 방콕 왕궁의 일부라는 사실이었죠. 태국에는 왕실을 모욕하면 징역에 처하는 법이 있을 정도로 왕실을 존중하는 문화가 강한데 이런 행동을 했기에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마저 언론에 나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태국 총리가 이 내용을 말하며 사실 이건 한국인들이 벌인 짓이었고 이번에 한국인들이 태국인 입국 금지를 해서 자신들도 더 이상 감싸줄 수 없다며 어처구니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저런 짓을 한국인이 할까요? 길바닥에 대소변을 보는 건 중국인의 특징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인만 하는 짓인데요. 중국인들은 한국에서도 이런 짓을 한 적이 있는데 저녁이지만 번화가이기에 간판 불빛과 가로등으로 나처럼 밝은 제주도에서 왕복 4차선의 대로변이며 바로 옆 인도에서 한 아이가 바지를 내린 채 대변을 보고 있고 옆에는 아이의 엄마가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며 지적을 했으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며 아이를 똑바로 가르치기는커녕 오히려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더 힘내서 싸라고 격려하는 듯한 행동까지 하는데 이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논란이 됐는데요. 대만 매체 자유시보는 많은 중국인들은 늘 자신들이 5천년 역사와 문화를 지닌 대국이라고 하지만 중국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변을 본다. 고 대국과 소국을 연결해 비꼬는 기사를 실으며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죠. 런던의 유명한 명품 아울렛 매장 거리인 비스터 빌리지의 버버리 매장 앞에서 아이의 하의를 벗긴 채 해결하는 사진이 올라오는가 하면 스웨덴 텔레비전의 풍자 프로그램 스웨덴 뉴스에서는 중국인 가족이 하루 일찍 도착해 로비 투숙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건을 풍자하며 중국 관광객에서 스웨덴 방문 때 주의사항을 알려준다고 역사적 건물 밖에서 대변을 보면 안 된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특히 이 90초 분량만 중국어 더빙을 해 중국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리는 파격 행보도 보였습니다. 이런 영상에 대해 중국 정부는 발끈했는지 중국인을 악의적으로 묘욕했다며 외교부에서 성명을 했고 중국 외교부와 주 스웨덴 대사관은 스웨덴에게 항의했다며 말했는데요. 스웨덴 텔레비전은 풍자와 뉴스는 구분해야 하지만 오해를 야기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중국인들이 스웨덴에서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해왔으면 풍자 프로그램에서까지 다뤘는지 상상이 안 갈 지경이고 스웨덴에 가서까지 밖에서 대변을 해결했기에 이렇게 풍자까지 나온 게 아닐까 싶어 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 한 네티즌의 말에 따르면 중국은 아직까지도 밖에서 그냥 남자고 여자고 대변, 소변을 보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며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대변, 소변을 보는 건 더더욱 아무렇지 않아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여태까지 벌어진 일을 돌아봤을 때 그렇지 않고서야 21세기 문명인들이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과 비슷하지만 다른 홍콩이나 대만의 경우 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중국인들의 길거리 배변 문화를 비판까지 하는데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기 때문에 중국의 신화통신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중국인의 11%만이 아이가 길거리에서 대소변을 보는 것이 싫다고 했으며 나머지는 이해 가능하다는 반응이었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중국의 이런 문화에 대해 거부감을 표출하는데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대단하면서도 왜 그럴까 싶기도 하죠. 이런 중국인들의 추태를 한국인이 한 것처럼 누명을 씌우다니 정말 화가 나는데요. 쫓겨난 한국인들은 오죽할까요? 도대체 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한국을 대상으로 이런 짓을 해도 자신들에게 이득이 갈 게 없을 텐데 말입니다. 사실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태국은 관광산업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래서 태국이 불법 약물 중 하나인 대마초를 합법화한 것입니다. 이후 태국 곳곳에서 대마 재배 열풍이 일어났고 몇몇 농가는 벼농사나 고무 농장에 사용되던 토지와 자원을 대마 묘목 재배로 전환했고 투자업계는 대마초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건설에 투자했습니다. 태국 전역에 생긴 8천여 개의 약국과 다수 소비자 농업회사는 대마초 새싹부터 오일 추출물, 사탕과 제과류까지 대마초가 들어간 모든 제품을 팔기 시작했죠. 태국 정부는 대마초 산업의 성장으로 세수와 일자리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경험했는데 결국 대마초 사용에 따른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 애초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은 농가 소득과 웰니스 관광 활성화가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의료용 대마초를 소유 소지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실상은 기호용 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람이 급증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심지어는 대마초인 걸 모르고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관광객들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태국에서는 한국의 소주 디자인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무알코올 대마 소주 등이 일반 음료와 함께 진열돼 팔리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대마 성분 함유 문구가 태국어로만 표기돼 있어 우리 국민에게 일반 소주나 음료로 오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죠. 식당에서는 대마잎 쌈이나 대마 함유 소금을 곁들인 대마 삼겹살도 접할 수 있습니다. 의료 목적이 아닌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현실이었는데요. 결국 올해 태국에서 대마초 사용이 다시 불법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약물을 노리고 태국에 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태국 내 범죄 조직이 늘고 치안 역시 안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치안이 안 좋아진 걸로 모자라서 대부분 관광객들이 불법 약물을 하러 태국에 방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태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된 것이죠.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달리 부정적인 영향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태국은 자국 내 관광객 1위인 중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태국은 미국의 오랜 우방이지만 지난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프라유 정권은 상대적으로 중국에 밀착하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중국과 태국은 코로나 기간 2년을 제외하고는 2015년부터 해마다 공군 합동 훈련을 실시해왔죠. 지난 2022년 태국 국방부 장관은 중국을 찾아 중국과 태국은 한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라면서 유대를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태국은 잠수함에 이어 장갑차와 전차 등 중국산 무기를 대거 사들이기도 했죠. 중국과 태국은 한 가족이라며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시작점에 있다는 말과 함께 서로의 관계가 끈끈함을 과시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을 향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며 종지부를 찍고야 말았는데요. 태국의 총리는 중국을 큰형이라고 칭했는데 중국과 태국은 형제나 다름없고 중국이 큰형이라며 양국이 서로 의지해야 하고 태국은 큰형 중국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현재 태국은 중국에게 의지 중입니다. 게다가 태국은 범죄 우려로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줄어든 데 따른 특단의 조치로 자국 내 주요 도시에 중국 경찰을 배치하는 믿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태국 관광청장은 중국 정부가 파견한 경찰이 태국 내 주요 관광지에서 태국 경찰과 합동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태국이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에 보여줄 수 있다며 중국 경찰이 태국은 안전한 곳임을 확인해주면 중국인 관광객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엄연한 주권 침해인데요. 당장 우리나라의 일본 경찰, 중국 경찰이 와서 치안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전 국민이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실제로 태국에서도 난리가 났는데요. 독립된 주권국에서 타국 경찰이 순찰에 나설 이유가 없다? 치안권을 중국에 넘겨야 할 만큼 태국 경찰이 무능력하냐? 등과 같은 질책이 쏟져 나왔고 태국이 중국에 잘 보이려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태국 총리는 중국 경찰을 배치하지 않겠다고 전면 취소했지만 이미 국민들의 신뢰는 잃었죠.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관광객은 줄어서 태국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태국 정부는 중국의 주권을 넘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중에 시선을 돌리기에 한국이 적당했던 것입니다. 모두 중국을 믿고 벌인 행위죠. 노골적으로 한국 대신 중국을 택한 것인데요. 글쎄요. 이 선택이 맞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땐 틀린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